제발 소원 팬이면 들어주세요. 제수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뇌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큐입니다. 안녕하세요, 왕빵입니다. 안녕하세요, 괴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화소정 공마입니다. 지난 금요일 그 무더운 더위를 무색하게 만든 수원 삼성의 시원한 승리 모두 직관하셨죠? 했습니다. 예, 직관했습니다. 보통 진짜 살다 그렇게 창피해가지고. 왜요? 아니, 저희 지정석 자리가 그 괴물하고 되게 가까워요. 같은 네, 라인이거든요. 맞아요. 네, 한 이제 90분 돼서 연장 들어가니까 갑자기 괴물이 그 전까지 되게 조용히 봤거든요. 가끔가다 핸드폰으로 카톡하면서 막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조용히 보다가 90분이 됐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야, 혼자. 그거 저 아닙니다. 급하게 하지 마! 그거 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오해이십니다. 그 저는 기억이 주변에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화 보면서 웃으면서 봤다니까, 진짜. 아니 뒤에서 봤는데 왜 자꾸 지가 아니래. 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천천히 아저씨. 아니, 왜 갑자기 급하게 하냐고요. 이기고 있는데. 아니, 경기 내내 아주 차분히 하다가 갑자기 급하게 하잖아요. 그냥 뭐 선수 그런다고 들리냐 그게. 와, 남패가 잡았는데도 남패한테도 계속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그래요. 걔네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걔네도 빨리 하고. 흥분할 법도 한 경기였습니다. 그날 뭐 순위도 중요했거니와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저는 직관에 있어서 올해는 일단 리그만 놓고 봤을 때 홈에서 리그 승리하는 거는 처음 본 거고요. 지난 시즌까지도 내려갔을 때도 거의 뭐 여름 시즌 이후부터는 홈에서 승리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갈 때마다 다 지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홈에서 리그 승리를 좀 본 케이스가 됐고요. 뭐 그 전에 울산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오랜만에 즐기는 그 한 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경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서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 종마님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나가고 없어요. 와, 근데 그날은 그 서포터 있는 쪽으로 선수들이 엔석 쪽으로 가서 불투이스가 인터뷰하고 끝나고 와서 만세삼창하고 나서 이제 나갈 때쯤에 나도 나왔는데 종마님이 그때까지 그걸 다 보고 있더라고. 집에 안 가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아저씨 눈이 약간 좀 그렁그렁했어. 눈이 조금 그렁그렁했거든. 진짜예요? 진짜 내가 봤어. 약간 눈이 좀 그렁그렁했어. 이기기만 하면 눈물바람이야, 이제는. 그러네. 아닌데? 그날 안 울었는데? 아니야, 약간 좀 촉촉했어 그때. 뭐 요런 이제 평소 때는 와이프랑 같이 가니까 네. 와이프가 이게 만세삼창 있는 쪽에서 끝나면은 가자? 그러고 나가는 거야 이제. 보통 이렇게 경기 끝나고 나면 저 아저씨 가고 없어. 있더라고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즐거움과 함께 그날 경기 내용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선발 명단 먼저 나왔을 때 이제 웨리뽀뽀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 감독이 그래 지금은 뭐 저 선수의 기량이 어떻든 간에 그거 시험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성적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를 잘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명준재도 선발로 다시 나왔고 약간의 그 수비 쪽에서 약간의 변화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있었고 했는데 큰 변화는 그거죠. 바산이가 드디어 다시 빠졌죠. 그게 아마 그날 승리의 가장 1등 공신은 바산이였던 것 같아요. 바산이도 그렇고 조금 아코스티도 명단에 없지 않을까 했는데 아코스티까지는 없진 않았고 왜 그걸 보니까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선수를 보니까 공격의 전멸이긴 하더라고요. 뭐 아코스티까지 빼기엔 조금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아코스티 몸 푸는 거를 봤거든요. 좀 일찍 들어가가지고. 근데 주니뉴 코치가 쇼패스하고 치대라는 걸 계속 연습하는데 공을 세게 차지도 않았는데 잘 못 따라가고 몸이 엄청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나와도 좀 힘들겠다 싶었어요.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주사위가 6면체잖아. 네. 삼각형 같아요? 삼각형 주사위 아닐까요 이제? 아코스티는 12면체야. 근데 그거를 아무리 잘 던져도 5 이상은 안 나와. 그래서 아코스티 보고 느낀 게
저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왜 그 가용자원이 좀 많았다고 하면은 지난 경기 그렇게 전북전 그런 모습 보였으면 못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은 사정이 정말 좋지는 않구나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고 좀 많이 달라졌던 점 중에 하나가 안병준의 안병준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뭐 몸이 정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급하게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안병준을 제외하고 나면 정말 스트라이커라는 이름을 달고 뛸 수 있는 자원이 수원 삼성에는 거의 부재한 상황으로 봐도 무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경기 중에 명준재가 톱으로 나서는 모습까지 또 보여줄 정도로 결국에는 진짜 공격 자원들이 진짜 조금 확실히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명준재 같은 경우에는 상무에 있었을 때도 탑 자리에서 그때는 이제 상무가 워낙 좋은 선수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사실이고 수원 삼성에서도 약간 좀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명준재 탑을 갖다가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난 생각을 하거든. 왜? 그날 운 거 맞다니까. 또 울컥하셨네. 명준재는 측면이죠. 이 말만 해도 지금 울컥해가지고 지금. 명준재 얘기하니까 울컥하셨네. 명준재는 측면에 세워놓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솔직히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수원 삼성의 탑 자리가 누군가가 버텨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아코스티가 탑을 섰던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아코스티 탑 세우는 것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세우더라고요. 그땐 주사위가 제대로 나온 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용을 하려면 그때도 한 5, 6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을 달아야 돼요. 뭐 아코스티가 탑을 본다면은 그 사이드에는 누군가 한 명이 거기는 죽는 자리가 또 돼버리는 자꾸 무슨 안 좋은 전제 조건들이 붙다 보니까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었겠죠. 그날 이제 제주와의 경기에 있어가지고 초반에는 제주가 뭔가를 좀 만들어 가려는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 전에 수협과의 경기에서 제주도 정말 안 좋은 상황의 연속이었다가 수협 잡고 뭔가 좀 이제 자식들도 자신감을 얻었다 같은 모습을 수원과의 전반전에서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게 함정이었다는 거를 자기네들도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제주의 전방에 있는 3명이 수원 삼성 수비수 상대로 특히나 김주원이나 아니면은 미드필드에 있던 카즈키한테 굉장히 거칠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심판이 잡아줬으면은 상관이 없었는데 계속 그거를 그냥 초반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보통 후반쯤에 그랬으면 무조건 카드 나왔을 상황인데 그것도 안 불고 그냥 계속 그렇게 제주가 앞에서 거칠게 하게끔 놔둬요. 근데 다행인 건 수원 삼성 선수들이 말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 선수들도 누군가 하나가 앞에서 그냥 때려박는 그런 모션을 좀 취해주거나 아니면 그런 선수들에게 거칠게 항의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건 좀 아쉬워요. 조금 그래도 영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남길 팀 상대로 제주 말고도 옛날에 광주도 그랬고 광주 때는 너무 심했지. 그쵸. 그때가 절정이었고 그 팀하고 붙었을 때 남길 축구한테 질 때 보면은 특징이 걔네가 거칠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말려들어요. 말려들어가지고 같이 거칠게 나오다가 완전 개판되는 그런 상황이 났는데 아니면 소극적으로 가든가. 네. 영리했던 거는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도 그냥 평정심을 잘 유지했던 거 좀 거칠게 나올 수도 있을 법하긴 했는데 그 거칠게 나오는 순간 저는 남길 축구에는 말린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전부터 재미를 봤죠. 수원 네. 상대로 해가지고는 초반에 더티하게 젊은 선수들이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더티한 플레이를 해버리면 알아서 자멸한다라는 게 경험으로 쌓여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되게 빅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그러는 게 제주의 그 37번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선수가 계속 나온 선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U20이니까 선발 나와가지고 교체로 나가는 건 이해하는데 나와가지고 부여받은 임무가 카드 받고 이건 것 같아. 김주원 조지고 뭐 카즈키한테 뭐 몸싸움 거칠게 하고 그러고만 나간 거 보니까 남길로 이게 변하지 않아요. 이 마인드가. 그러니까 그게 뭐 전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 의도가 불순한 게 너무 뻔히 보이는. 네, 근데 거기서 또 말려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파울하면 웃긴 게 그러면은 경고나 퇴장이 그냥 직방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그런 위기를 잘 모면하고 전에도 나름 그 고승범이 자꾸 전반전에 고승범이 앞으로 찔러주는 패스나 아니면 옆으로 내주고 자기가 스스로 그냥 직선으로 그냥 쭉 찢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 제주의 미드필더들을 좀 깨기 시작해요. 그때 아쉽게 이제 센터백까지는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그 째고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아마 좀 선수들이 답을 찾기는 찾았던 것 같은데 계속 시도는 하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 전반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고승범의 플레이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는 걸 전면으로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카즈키가 제주전에서 되게 아쉬운 모습을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턴오버가 많았죠. 고승범이 만들어주는 공간으로 가지도 못했고 고승범하고 연계도 제대로 안 됐고 아니면은 그 낮은 위치에서 가지고 길게 뿌려주는 패스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 압박에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고승범이 만약에 그렇게까지 좀 오버해서 뛰질 않았으면은 제주전은 이기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경기가 그 전과는 좀 달랐던 게 고승범인과 카즈키가 서로 둘이서 주고받을 때 누구 다른 선수 한 명이 이렇게 앞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곳에다가 공을 주겠다라는 의도였는데 이번 제주전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치다가 그냥 고승범이 직접 뛰어 들어가는 그런 포지션을 좀 많이 취했었고 그게 좀 유효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수비가 네. 제주 수비가 생각보다 그 우리 공격수들을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승범이 미드필더에서 한 명인가 제치고 공간을 앞으로만 나오면 앞에 공간이 이만큼씩 생기는 거야 항상. 그러고 나서 좀 치면은 감싸고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승범이 굉장히 좋은 판단을 했고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긴 거는 물론 불투이스 골이 가장 결정적이긴 하지만 뭐 한 90% 이상은 고승범 혼자 몫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카즈키가 확실히 잘하니까는 지금 8월 들어서 카즈키가 견제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지난 경기에 때는 카즈키가 견제를 당하니까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고승범이 잘 풀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즈키가 견제당하면 고승범이 좀 옆에서 해주고 또 카즈키가 좀 견제가 덜 들어온다 싶으면 또 카즈키가 7월처럼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전이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그 인저리 타임에 고승범이 쭉 한번 째고 올라갔다가 복귀하려고 하는데 너무 앞쪽에 나가 있으니까 김주찬이 뒤에 있다가 커버 딱 고승범 자리로 딱 들어가면서 고승범 보고 오지 말라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딱 손을 들어서 딱 이야기를 하는데 좀 난 그게 멋있었어요. 좀 감동받는 것도 있고 뭔가 우리 선수들에게 드디어 이제 지능이 탑재되기 시작했다. 컴퓨터를 샀는데 이제 좀 윈도우를 깐 기분이 든 거야. 딱 그 느낌이었어요. 이제 팀이 원래 수원 지금 못 나갈 때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누구 한 명은 난리치고 하는데 다른 선수들은 약간 제가 다 알아서 하겠지 약간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는데 그런 걸 많이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것 같아. 고승범이 혼자 미쳐 날뛰는 게 지난 경기까지는 고승범이 미쳐 날뛰는 게 혼자 그랬는데 제주전에는 이제 그 고승범이 혼자 미쳐 날뛰는 거를 저 새끼 존나 열심히 하네. 나도 좀 한번 뛰어야 되나? 한 게 이제 좀 카즈키의 모습? 그럼 이제 그 다음 경기 되면 이게 이제 점점 그 퍼져나가겠지. 뭔가 이제 그 중원에서는 활발하게 우리가 뛰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서로가 좀 안 것 같고 다른 위치에서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이 선에서 공을 잡으면 물론 우리 선수 있는 데나 공간으로 패스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간에 먼저 뛰어 들어가는 놈이 하나 있으면 그쪽으로 공을 줄 거 아니야.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전후반 내내 경기 끝날 때까지 앞쪽으로 먼저 달려가는 포지션을 취하는 놈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공격진에서 뭔가 공격을 풀어주는 선수가 없어요. 좀 그러니까 답답하게 지는 그 풀어준다라는 그 말이 상대가 꽉 막았을 때 자기가 약간 좀 라인 깨면서 앞으로 뛰쳐나가는 모션을 취해야 되는데 다들 정적으로만 있으니까 숫자가 많아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거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반이 끝나고 종마님하고 이제 뒤에 나와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둘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방법은 그냥 뭐 세트피스 없는 거 페널티 근처에서 세트피스 얻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밖에 다 없겠다. 그러고 왔어. 근데 뭐 물론 우리가 뭐 이런저런 좋은 작업을 했었어도 유효타가 된 게 없으니까 이게 결정적이었다 이런 장면이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 어물쩍 넘어가면서
나는 좀 후반전에 제주 골키퍼의 김동준이 나가고 그 전반에 좀 부상이 있었잖아. 네. 그 김동준이 나가고 김금배가 들어왔죠. 금배가 들어왔는데 나 이거 이러면은 좀 수원에 좀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나는 나름 김동준이 제주 전력이 50%는 된다고 나는 봤었거든. 김동준이 부상이긴 한데 전반전에 제주의 원패턴 공격으로 고착화된 게 김동준 킥이 워낙 좋잖아요. 전방으로 최전방에 한 명 냅두고 엄청 깊게 넣은 다음에 그냥 한 방에 뻥 축구하는 거죠. 걔가 앞에 있는 애가 헤딩 떨궈주고 바로바로 역습하는 건데 그런 전력의 반을 차지했던 선수가 후반전에 못 나오니까는 확실히 수원에는 좀 유리한 장면이 많이 만들어졌죠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도 뭐 조나탄이라든지 헤이스가 이른 시간 이제 교체돼서 들어오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답을 못 찾더라고. 수원 삼성하고 똑같았어. 뭔가 앞에서 떨궈주고 뭐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수원 삼성이 수비에 있어가지고 헤딩이나 공중장악력이 워낙 떨어지니까 유리가 공을 잡아내기는 했어도 그 이상의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범은 좀 부족했더라고. 근데 전반에 있었던 우리가 한 실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한 2개의 장면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 장면은 너무 아쉽더라고. 너무 한 번에 벗겨지는 거. 특히나 박대원이 너무 또 지 혼자서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다가 또 벗겨지는 모습들? 뭐 그런 모습에서 이제 위험한 장면을 좀 초래하긴 했지. 고질적인 문제긴 한데 실점 장면 중에 실점에 거의 근접했던 장면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제주가 스로인을 하는데 위치가 분명 하프라인 근처에서 얻어낸 스로인으로 봤거든요 저는. 근데 거의 저기 우리 N석 근처에 그 선수들 몸 푸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던지고 던졌는데 바로 앞에 그 선수 완전 그냥 옵사이드 적용 안 되잖아요. 깊게 들어가 있는 애한테 그렇게 줬던 건데 그런 거는 좀 뭐 수비 실수라기보다는 심판이 잘 조절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장면이 희한한 게 중계 카메라도 그쪽에서 던질 거라는 거를 예상치 못하고 네. 그쪽에 잡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자리에 있던 경기 보고 있던 관중들도 그 타이밍에 그 위치에서 스로인을 할 거라는 거 아무도 생각 못했어. 그러니까요. 진짜 갑자기 일어난 일이야 그거. 그래서 뭐 좀 위험했던 장면들이 있는데 뭐 박대현이 벗겨지고 그런 장면도 있다고 하지만은 조금 억울한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그 심판 그 누구냐 고영진이 그냥 아예 그냥 중립성을 완벽하게 잃은 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두가 만족 못하는 이상한 축구 심판을 했다는 거거든. 약간 더위 먹은 판정이었죠. 그러니까 고영진 목에다가 그 목에 거는 선풍기 있잖아요. 그거라도 달아줬어야 돼. 달아주던지 아니면 우리 저기 W석에 쿨링포가 생겼잖아요. W 2석 N석 이렇게 다 생겼나? 그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게 시원하냐고 효과가 있냐고. 그때는 봤을 때 수원FC 장면으로 기억하는데 N석 2층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기 N석에서 바로 여기 나오는 데 있었는데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영진이 그런 거라도 맡고 있었으면 애가 좀 뭐 명심파는 아니더라도 저렇게 약간 줏대없고 완전 다 놔버리는 판정을 안 했을 텐데 되게 판정에 성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선풍기 목걸이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차라서 너 하나 나 하나 번갈아 가면서 주는 느낌. 그러니까 성의가 없다고 한 게 스로인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위치를 그렇게 조정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를 심판이 안 잡는다는 것 자체가 성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는 주심보다도 선심이 먼저 얘기를 해야죠. 선심이 먼저 길을 들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렇고 박대원 얘기를 언젠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대원 선수가 괜찮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왜 얼마 전에 29번을 달고 있는 그 이상민이 네. 뭐 그 실수한 것 때문에 경기 끝나고 울고 뭐하고 하면서 뭐 레전드는 그렇게 시작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 곽희주를 이을 사람은 박대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곽희주도 루키 시절 한 3년 때까지는 진짜 개쌍욕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진짜. 수비 구멍이라고 얘기를 듣긴 했죠. 진짜 많이 먹었는데 박대원은 제가 볼 때는 곽희주 정도 급은 되지 않을까 나중에 팀만 안 옮기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라고 이제 이종성이 수원 삼성의 핵심이 될 거라고 몇 년 전에 이야기했던 분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한 3년 전에 그 얘기를 했으면 좀 기대를 하겠을 텐데. 박대원 98년생이에요. 아직 그렇게 나이 많지도 않아요. 그러네요. 27 아닙니까? 그날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가면서 수원 삼성도 나름의 해답을 좀
찾긴 찾은 것 같지만 뭐 마무리를 짓지 못했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안 좋았다. 그러니까 수원 FC한테 3대0으로 이긴 그 전에 계속 안 좋았던 모습 그대로 다시 이렇게 나타내면서 걔네들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는 내내 쟤네들은 왜 우리 상대로 저것밖에 못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오히려 그 장악을 높여가고, 미드필더에서 숫자는 적은데 우리가 좀 공격 전환할 때 패스를 빠르게 들고 감으로써 그 제주의 압박을, 미드필더에서의 압박을 그냥 벗겨내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전진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오면서 그날은 막 전진우 같은 경우에도 좀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는 자기 속도를 좀 살릴 수 있는 축구, 요런 쪽으로 좀 더 지능적인 플레이를 좀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반전에는 저는 경기력 자체는 마음에 들었어요. 제주가 별거 못했어요, 생각보다. 진짜 경기력 중원을 안 진짜 네. 다 싸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카즈키가 아까 전에 좀 아깝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그런 거지, 수기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땐 고등범하고 카즈키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완벽한 수준이지 않았나 싶긴 했었어요. 예. 좋은 밸런스를 보여줬는데, 후반전 경기력이 좋았는데, 이건 뭐 그때 우리 방송에도 나왔던 그 팬더곰, 자기가 팬더곰이라고 주장했던 이상한 애 있잖아요. 쿵푸 팬더 있잖아요. 그 친구와 같이 봤거든요. 그 친구하고 봤는데, 곰도 봐요? 네, 팬더곰도 있어요. 여튼 그 친구가 자꾸 저한테 옆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대꾸를 한마디도 안 하고 막 표정 개썩어서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경기 보면서 표정이 안 좋았고 하는 얘기도 잘 못 들었던 게, 경기력은 좋은데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앞에서 공격수가 슈팅 한두 개라도 때리면 이길 경기인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생각해가지고 표정도 안 좋고 대답도 안 하고 있었긴 했는데, 여튼 하고자 하는 말은 경기력이 좋았고 뭔가 좀 전방에서 잘 잡았어야 되는데, 아코스티가 일단 전방으로 많이 가졌잖아요. 전방으로 가져가지고 이 시도 저 시도 많이 했는데, 정말 아쉬운 건 그 등치 갖고 좋은 근육 가지고 있는 선수가 행사장 풍선 마냥 막 휘청휘청 거리는데, 트래핑이 다 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트래핑이 다 좀 길인가? 막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코스티가 물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옛날에 그 포항하고 성남에 있던 팔라시오스 있잖아. 네. 걔 정말 안 좋을 때 그런 짓을 많이 하거든. 근육만 해도 근육질이어가지고 어. 이게 몸에 탁 댔을 때 튕겨 나가나 봐, 공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좀 근육을 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게, 그냥 아코스티가 골은 못 넣어도 되지만은 거기서 잘 버티고 애들 들어올 때까지만 좀 버티면은 일찍 승부를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치, 이제 전반에는 불안했지만 후반 들어가면서 이거는 우리가 지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네, 들기 진다는 시작했고, 생각 안 들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숫자는 부족하지만 중원을 우리가 잡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3명의 선수를 좀 거론하고 싶은데, 카즈키, 고승범, 여기서 좀 희한하지만 이기재까지 해서 이 3명이 우리가 수비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상대 선수와 정확하게 공을 경합해야 되는 상황이 들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무조건 발을 한 번 더 뻗어. 그게 굉장히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러니까 상대도 힘든 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발을 한 번 더 뻗더라고. 그래서 왜 쇼트트랙에서 마지막 결승 들어갈 때 발 하나 쭉 내는 그 한 차이가 우리 공으로 만드는 그 차이를 계속 만들어내더라고. 사실 전반전에 이기재 폼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컨디션은 상당히 안 좋아 보였는데, 그래도 이 선수가 경기 중에 엄청 열심히 하고 노력은 많이 했구나 생각이 드는 게, 후반전 때 그런 장면들, 제가 W석이라서 그게 더 잘 보여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몸이 안 따라오고 안 되는 게 보이는데도 이것저것 시도도 많이 하고 좀 노력은 많이 했다, 주장다운 역할은 많이 했다,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기재 보고. 그러니까 그날이 우리가 지금 수원 삼성 선수들이 딱 해야 될 모든 걸 잘 보여준 것 같아. 힘들고 또 상대보다 실력도 안 되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 경기장 안에서 발 한 번 더 뻗는 것밖에 답 없어. 그렇죠. 잘 보여준 것 같고, 이제 그러고 나다가 이제 안병준이 이제 투입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뭔가 이제 좀 되게 안정되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안정되는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공이 올라왔을 때 드디어 몇 경기 만에 3선에서 헤더를 따주는 선수가 생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공격수가 앞에서 헤더 따서 떨궈 주는 거. 근데 그 첫 장면 딱 나오는데 우리 관중석이 있는데 일부에서 오 이 소리가 나왔어.
이 역체감인 게 전방에서 헤딩 하나도 못 떠주다가 앞에서 따지니까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이 여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안병준 하나 나오면서 그 헤더를 다 떼내잖아. 앞에서 삼선에서. 그러고 나서 딱 그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정통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고, 안병준이 폼이 좋고 안 좋고 부상을 안고 있는 상태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공중볼 따주는 거 하나만큼은 지금 수원 삼성에서는 압도적이구나. 따라갈 사람이 없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안병준이 앞에서 헤더도 따주고 그 다음에 안병준이 좀 그 전에랑 다름이었던 게 그 전에 선수들이 공을 안 잡고 있을 때 움직임이 진짜 적었는데 안병준은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움직여주니까는 더 안병준한테 공이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거를 또 받아주니까는 진짜 풀렸던 것 같아요. 감독의 지시도 그렇고 선수 스스로도 알겠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골을 못 넣더라도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걸 자기도 잘 알 테고. 그러니까 약간 아쉬웠던 게 작년에 우리가 공격이 잘 풀렸을 때 안병준이 그래주고 오영규 선수나 마나부 선수가 안병준하고 같이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 두 선수가 딱 없고 안병준 선수가 올해 좀 부상 때문에 그러니까는 진짜 그 작년 후반기랑 공격에서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박대원이 조금 부상으로 주저앉으면서 불투이스가 그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센터백들이 하나도 헤더 못 따고 공중제압 못 하는 거를 이제 불투이스가 그냥 머리를 갖다 대니까 다 따내기 시작해요. 에지니에 선수 같아요. 이제 불투이스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선수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공중볼에 취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한 장면. 불투이스가 들어오자마자 센터백들이 헤딩을 하기 시작하잖아. 나 그거 보고 진짜 앞뒤에서 이제 헤더가 되니까는 점점 이제 우리가 공을 갖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물론 그 공이 뭐 유효 슈팅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쉽게 우리가 공을 턴오버하는 상황은 안 생겼잖아. 그러니까 중원을 잡고 있는데도 불안했던 게 불투이스랑 안병준 선수가 딱 중심 잡아주니까는 그 다음에는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이제는 뭔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 헤딩 따는 것도 중요한데 불투이스가 헤딩을 떨궈주는 걸 되게 정확히 잘 떨궈줘가지고 왜 우리 세컨볼 놓치는 거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후반전 되면 집중력 떨어져서 걷어내면은 상대 수비수한테 가고 상대 공격수한테 가고 계속 그러다가 한 대여섯 번 그러다 보면은 실점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역습의 기점을 많이 찾아놨더라고요. 그렇게. 확실히 이번에 그 교체가 많이 좀 유효했던 것 같고, 이제 교체 전략이 성공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얻어낸 코너킥에서 최근에 이기재의 코너킥이 그렇게 썩 위협적으로 간 적이 별로 없었는데, 심지어 그 경기에서 이기재도 풀타임이었고 카즈피도 풀타임이었는데 코너킥 이기재 한 번인 것밖에 안 쳤어요. 그거 한 번만 쳤어요. 네, 맞아요. 그거 한 번만 쳤어요. 그 전에는 다 카츠키가 쳤었고. 근데 그 한 번이 우리가 왜 언제였죠? 수협전이었나? 얼마 전에 그 홈 경기에서 마지막 프리킥 얻었을 때 이기재가 그 프리킥 찼는데 너무 엉뚱한 데로 가버려가지고 전북전이었나? 응.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아쉬워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 근데 킥에서 이기재가 100% 했던 시절이 지금 몇 년 됐잖아요. 2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기재 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세트피스 골을 많이 만들어내고 작년 뭐 도움만까지 했지만은 경기 때 보면은 상대 수비수들이 이기재 오는 궤적에다 그냥 거기만 수비를 하니까 이게 잘 이제 되게 답답해질 법할 때 카즈키가 다른 구질로 일단 킥을 보여주니까 얘네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도 혼란이 오고, 특히 전북 같은 경우에 그랬고 제주전 때는 아예 경기 중에 보여줬죠. 카즈키가 계속 그 깊게 찔러주는 코너킥 걔네가 데뷔 다 했는데 카즈키는 조금 네. 궤적이 높고 각이 조금 크면서 속도가 조금 완만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가 큰 센터백이 떨궈주는 패스를 해줬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기재가 최근 경기에서 자기 왼발을 살려가지고 얼리 크로스나 아니면은 정말 앞으로 가는 택배 크로스보다는 왼발이나 오른발 두 발을 사용해서 그냥 땅볼로 스루패스 넣어주는 역할들을 많이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루패스라는 거는 뛰어가는 공격수가 있어야만 유효한 상황인 건데, 조금 그런 게 아쉬워져 가려는 찰나에 이제 그날의 코너킥. 네. 와, 속도, 궤적, 높이, 이 세 개가 정말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심지어 그 자리에 불투이스가 아니라 다른 선수가 있었어도 그거는 머리만 갖다 대면 들어갈 수 있게 그냥 딱 넣어주는데. 그러니까 이종성이면 힘들지 않았을까? 그 코너킥 라고 박대원을 좀 전에 빨던 종마님의 말씀이었고요. 그 코너킥 때 보면은 저는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전반부터 후반까지 이기재가 계속 그 코너킥 찼으면 똑같은 킥에서도 막혔다고 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코너킥을 그렇게 차니까는 제주 애들이 계속 이젠 카즈킥 안 차고 이기재가 차고 있음에도 뒤에 많이 그 카즈킥의적으로 그 의식적으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뒤쪽으로 멀리 파포스트 쪽으로 좀. 심지어 불투이스만 뜬 게 아니고 불투이스 뒤에는 안병준도 같이 공중골을 떴어요. 그러니까는 뭘 해도 골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고 정말 김병수 감독의 말을 빌려서 하는 거지만 진짜 이때까지 본 헤더 중에 가장 아름다운 헤더였던. 제일 멋있게 든 것 같아요. 아니죠. 조원이 헤더가 최고지, 헤더는. 걔는 이름도 이제 좀 꺼내지 맙시다. 언급도 하지 맙시다. 그날의 그 득점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나는 이제 시력도 좀 안 좋고 멀리서 보다 보니까 불투이스가 골 넣은지 몰랐거든? 근데 누군가 한 명에게 세레머니를 하려고 쫙 뛰어가는데 딱 뛰는 폼 보니까 그 기분 좋은 불투이스 그 폼인 거야. 아, 불투이스가 넣었구나. 아, 얘가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나는 경기장에서 이제 못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불신하던 그 찰나에 야, 진짜 그 순간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 말이 탁 꽂히는 거야. 불투이스는 근데 베스트가 들어온 지 3분 만에 골 넣었지만은 그 뒤에 장면이 앞에 좀 내용하고 이어지지만은 우리가 후반 추가 시간 들어갔을 때 불투이스 하는 거 잘 봐봐요. 진짜 제주 애들 엄청 골려 먹었어요. 공중볼 다 따지 자기가 그 볼 걷어낼 때 되면은 그 사이드로 계속 뺀 다음에 반대편 사이드에다 뻥 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제주 애들 볼 잡으러 가는데 2, 30초 그냥 뭐 저기 그냥 허비하지. 그러니까 그런 역량이 네. 그러니까 뭔가 수원 삼성 선수들에게 그런 지능이 탑재되어 간다라는 게 너무 좀 기분 좋은 건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골도 골이지만 그거보다 더 기뻤던 게 불투이스가 무릎 슬라이딩 세레머니에 성공했다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고서 이제 앞으로 계속 못 나온다니까, 이제. 끝났다니까, 무릎이. 최근 K리그 경기가 그 최근에 폭염과 태풍 그 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잼버리 행사 이런 것 때문에 잔디가 다 개박살나 있더라고. 아무리 이거는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울산, 포항 그렇게 관리 열심히 하는 그 두 팀, 그 다음에 뭐 전북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어제 경기 있었던 뭐 경남FC 경기 이런 모든 구장들의 잔디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근데 수원 삼성 잔디는 생각보다 너무 잘 돼 있고 관리가 잘 돼 있더라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선수들에게 좀 다행이지 않을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에 그 현대가 더비 했었잖아요. 그때 울산 홈경기장 잔디가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장난 아니던데 잔디가. 그럼 아마 태풍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기장에서 쓰는 잔디가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굉장히 취약한 잔디래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날이 뜨거우면은 그냥 잔디가 녹는다고 그러죠. 누렇게 되면서. 그런 정도의 잔디가 좀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빅버드의 현재 잔디가 그 잔디가 아니에요. 그 잔디가 아니고 다른 그래요? 종의 우리 얼마 전에 갈았잖아요. 그때 갈 때 네. 다른 종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90년대 K리그 다들 보셨잖아요. 그럼 네. 무릉동이 3월에 되면은 3월 이게 그러니까 영상만 봐도 그 월을 출정할 수가 있잖아요. 3월이면 무조건 노란색 잔디예요. 노란색. 무조건 노란색. 그건 난 당연한 건 줄 알았어. 저도 원래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야, 그리고 잔디 얘기 나와서 한마디 하는데, 그, 동남아 가면 맨날 떡잔디 이야기 하잖아. 네. 그거는 그 떡잔디를 심은 게 아니래. 그럼 일반 우리가 쓰는 그 똑같은 잔디를 심는데도, 조금만 잘못되면은 잔디가 그렇게 변한대, 기후 때문에. 이게 축구장에서 쓰는 잔디가 몇 종류 정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기장이 거의 다 그걸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후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그치. 거라고. 그래서 이번에 뭐 특히 K리그가 최근에 잼버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잔디 이슈가 많았잖아. 근데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그게 이제 시사 관련 뉴스 탭으로 들어가면 댓글 이런 거 달 수 있잖아. 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축구 그거 하나 때문에 왜 잔디 그거 뭐 좀 쓰는 거에 그렇게 열받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이런 댓글이 너무 많은 거야.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마찬가지인 거지 뭐. 그런 사람들은 그 얘기도 하겠죠. 뭐 국가적인 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연예인들 불러서 쓸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각인 거죠. 무슨 전체주의도 아니고 뭐야 이게. 나는 그런 댓글이 너무 소름 돋는 거야.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불투이스의 그 슬라이딩 세레머니 성공한 걸 보고 되게 야, 시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차해. 지금 정말 아차했어. 저 미친 새끼 그 소리가 나왔어 진짜. 근데 저는 아찔했던 게 WN에서 보면요. 그 미끄러지는데 그 잔디 끝나고 그 주황색 트랙 거기까지 갔었어. 저기 빠지는 거 아니야? 그 생각 들 정도로 많이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본인도 시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그 불트위스 같은 경우에는 결승골을 넣은 헤더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드디어 그 세레머니를 성공시켰다는 거에 대한 좀 기분 좋은 것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들어. 와, 난 진짜 미친 새끼가 나왔다니까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가 종료되는데 뭐 그 추가 시간을 이제 6분이나 더 주다 보니까 왜 6분이나 될까요? 와 얼마나 그 심장이 떨리던지. 심장은 진짜 많이 떨리고 진짜 6분 사이에 진이 다 빠지긴 했는데 뒤에서 너무 재밌는 거야. 뒤에서 봤는데 내일이는 계속 소리 질러 이러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고 영호는 옆에서 괴물은 옆에서 천천히 이러고 있고. 아니 솔직히 그럴 때는 골키퍼가 경고 하나 받아도 돼요. 시간 좀 끌다가 골키퍼가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차는 건지 진짜 올 시즌 경기 보면은 내일 애가 이제 제 자리 앞쪽이니까 경기 볼 때 이렇게 뒤통수를 많이 보거든. 근데 내일 애가 올 시즌 경기 보면서 소리를 지른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른 적이 거의 없거든. 강원도 가서 많이 질렀잖아요. 근데 와 그때 추가 시간 지나가고 나서 한 5분 조금 넘었을 때 계속 시계보드 이런 소리 지르는데 아니에요. 저 형 소리 지르고 나가요.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자리 너무 혼돈의 도가니 같네요 약간.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 끝나기 이제 다 돼가는데 새삼 양영모의 소중함이 또 이렇게 양모 얘기도 했어야 되네 진짜. 이제 양모 지금 얘기. 하려고. 해야 되죠. 네. 뭐 물론 다른 선수들에게도 출전 기회도 주고 뭐 또 부상 때문에 또 다른 선수들이 또 스타로 등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지만 아직 그 수원 삼성에 지금 서브로 있는 골키퍼들은 아직 좀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고 네. 또 다른 면으로 얘기했을 때 발전의 가능성도 더 있어 보이는 선수들이고 그런데 이제 어제 나왔던 양영모는 그 안정감이라는 거에 대한 거의 끝판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사실 안찬기가 수원FC전 때는 저도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할 정도로 어설프게 한다 그랬는데 전북전 때는 많이 보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했는데 안찬기도 잘해줬지만은 이 다음 경기에 양용구가 나와가지고 플레이를 해주는데 결정적인 선방도 해주고 경기 운영 능력이 계속 보다 보면 올랐는데 안 나오다가 나와서 해주는 거 보니까는 이게 프로 짬밥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이 그냥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도전 이런 것도 뭐 안 했었던 것 같고 네. 특히나 안병준 나온 이후부터는 이 공이 딴 데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안병준 머리 향하면은 어떻게든 시간을 지체하는 것도 지체하는 거지만 우리가 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양영모 스스로가 알고 그냥 그쪽으로 대놓고 그냥 뻥 차잖아 그냥. 그리고 양영모가 좀 후반전에 좀 좋았던 모습이 불도에서 들어오기 전이었나 되게 수비 어수선할 때 한번 수비수를 한번 확 잡더라고요. 소리 확 질러가지고 했더니 그 뒤에 뭐 불도에서 돌아가지 많이 잡힌 것도 있지만은 그런 역할 골키퍼가 해줘야 될 역할들을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역할이 진짜 큰 거예요 사실. 골키퍼가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훈재를 거친 다음에 정성용을 거치면서 이훈재랑 정성용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수비 조율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훈재는 정말 쉴 새 없이 욕을 해요. 진짜 뒤에서 보면 정말 쉴 새 없이 욕을 해요. 근데 정성용은 정말 조용해요. 경기 내내 네. 아무 말도 안 할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큰 차이가 생겨요. 수비 조율을 할 때는. 근데 이제 조금 지금 현재 우리 골리들 중에서는 안정감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골리가 주는 가장 큰 안정감은 수비수들이 뒤에 오는 지시를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수비 전체적인 안정감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는 골키퍼가 더 소리 지르고 더 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어가지고 양영모가 참 잘해줬는데 앞에 김주원이 중앙 수비수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양영모하고 김주원의 조합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주원이 계속 하다가 김주원도 계속 막다 보면 이제 풀리잖아요. 풀릴 때쯤에 양영모가 뒤에서 탁 이렇게 서포트 해주니까 그 시너지가 상당히 좋다고 느껴졌고 김주원에 대해서도 저는 딱 진짜 언급하고 싶은 게 고승범이 너무 미친 활약을 해서 신기의 활약이었잖아요 거의. 그냥 나리가에서 옛날에 그냥 메시가
고승범이었다면은 뭐 포지션은 다르지만은 인간계는 팔카오였잖아요. 그 인간계 팔카오 역할을 김주원이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제주전에 이제 요거는 따로 빼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김주원과 고승범의 역할이 유독 두드러지는 경기였고 또 그 경기장에서 그 모습이 잘 보였어요. 특히나 그날 3백의 사이드 쪽에 있었던 한호강 같은 경우가 좀 얼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조금 불안해질 수도 있는 수비를 갖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클린시트로 마무리한 그 경기에는 김주원의 역할이 컸던 것 같고 그런 센터백들을 앞에서 잘 보호했던 게 정말 박스 투 박스로 미친듯이 뛰었던 고승범. 얘는 진짜 그냥 네. 진짜 할 말이 없더라. 만약에 진짜 제주전처럼 전 시즌을 그렇게 고등범이 띄워준다면 우리 기본적으로 상승을 찍고 갈 거예요, 진짜. 고승범이 MOM 됐죠? 네. 이번 경기. 근데 그 제주전 때 그 장면 있잖아요. 전반인지 후반인지 이제 불분명한데 후반으로 기억해요. 4명 사이에 다 둘러싸였는데 혼자 막 난리 쳐가지고 다 뺏고 나간 거 있잖아요. 수원 삼성 나중에 역사적인 장면 뽑으면은 그 장면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약간 그 좀 전율이 확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고, 그날의 하나의 승리가 우리가 그날 경기 시작 전까지는 또 12위였지만 그날 경기 하나로 우리가 다시 또 11위로 올라서면서 네. 다시 수원FC와의 승점 차를 조금이나마 좁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이게 참 그 두고두고 수원FC와의 경기가 아쉬워지는 그 대목이긴 한데, 사실 그 경기만 이프는 좋지 않지만 축구 볼 때 그 경기 잡았어 봐요. 이제는 이 강등의 마수에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봤을 텐데, 근데 또 그러고 있으면 선수들이 빠져가지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우리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 바로 턱 밑에는 또 강원FC가 아직도 언제 우리를 뒤집을지 모르는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뭐 실험을 놓았다. 특히나 뭐 지금 실험을 놓은 것도 아닌 게 어차피 플레이오프는 10위부터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강등권인 거는 변함없는 사실인 거고, 그 선수들이 더 많이 뛰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날 경기도 좀 재밌었던 게, 경기 끝나고 나서 불트위스가 선수 그 기자들 인터뷰를 하고 올 때까지 만세삼창을 기다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소원을 이제 부르던 그 N석에서의 그 모습이 좀 아름다웠거든요. 그냥 뭐 물론 그냥 빨리 끝내고 이렇게 하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날 득점을 한 결승골을 넣은 불트위스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제 인터뷰 끝나고 쭉 뛰어 들어오는 그 대열에 합류하는 불트위스의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 맞아요. 그 되게 웃긴 게 인터뷰가 되게 길었잖아요. 저도 끝까지 다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트위스가 이 중앙이 아니고 사이드에 빠져가지고 되게 안절부절하면서 옆을 보더라고요. 그 실제로 이석, 관중석 뭐 이런 데에서는 야 그만해 보내줘 막 다들 외치고 그랬어. 반성합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그날 공교롭게도 인터뷰어가 약간 이것저것 질문 많이 하는 박문성이라고 했더라고요. 소진이라고. 네, 그래서 오래 그래가지고 걸렸구나.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좋습니다. 이기면 다 돼요. 이기면 모든 장면이 뭐 10분도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뜨거운 환희를 받으면서 이렇게 선수들이 이제 퇴장을 하는데 너무 좋은 날이었고, 그날 또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해지고 나서 날씨도 선선하니 되게 좋았잖아요.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술 먹기도 되게 좋은 날씨였고. 간만에 이겨가지고 모여서 술 먹은 거가 2년 만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2년 만이지. 네, 되게 저도 기분 2년인 좋게. 것 같아요. 거의 되게 기분 좋게 모여서 술 먹고 들어간 거 되게 기분 좋았던 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날 단 하나의 경기 한 번의 승리였을 뿐이지만 진짜 우리가 수원 삼성 팬들이 요즘 단 한 번의 승리로 막 일주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말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뜨거운 그 날씨보다도 더 뜨거운 수원 삼성 팬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거 그 다음 경기가 이제 광주 원정인데 쉽지 않은 상대예요. 원래는 광주 원정의 기회의 땅 있잖아요. 약간 승점 무조건 얻어가고 질 거라 생각 안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난 지금도 그 이기재의 막판 라스트 게스트 골 그 프리킥으로 넣은, 난 그게 잊을 수가 없어. 그쵸, 그때는 뭐 대박이었죠. 여튼 그랬는데 이정효 감독의 광주는 상당히 무섭고 수원FC만큼이나 우리를 호구 잡고 있어요, 얘네가. 지금 우리 2번 다 졌거든요. 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팀들이면은
좀 이제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광주는 두 번 맞붙어본 느낌이 어떠냐면요. 아, 진짜 개오고 잡힌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스타크래프트를 놓고 비유를 하면 얘네들은 우리 상대로 맵패키고 하는 네, 느낌이야. 약간 그 느낌이에요. 심지어 그 저번에 광주 원정 때는 우리가 그 안병전에 좀 좋은 골로다가 앞서고 있었는데, 맞아. 후반 종료 직전 중반부까지는 광주도 이것저것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나 보다 했는데,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지금 나오지도 않는 토마스였나? 걔가 갑자기 나오더니 첫 골 넣고 막, 아유. 월클로 만들어주잖아. 예, 월클 만들어줬는데, 여튼 그래가지고, 감은 좋지 않지만은, 지금 제주전 때 보면은, 우리도 나름대로 이게 성과가 있었던 게, 잊혀졌던 불투스가 이제 다시 또 부각되고, 뭐 불투스가 선발 나오면 또 뭐 속도 문제니 뭐니 하면서 어려울 수 있지만은, 후반에 투입되면 얘처럼 무서운 애도 없다, 이런 무기가 생기기도 했고, 카즈키가 완전 봉쇄 당했지만은, 봉쇄 당한 와중에서도 우리가 해법을 찾은 게, 상대 팀들한테 보여준 거죠. 카즈키가 맡겨도 고승범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딱 보여준 거죠. 그럼 얘네가 상대 팀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카즈키만 막는 게 아니고 고승범도 같이 막는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미드필더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끔 되죠. 네. 그럼 우리는 또 이제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7월처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가지고, 광주전은 계속 호구 잡혔지만 이번에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광주 기대가 상당히 좋지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광주가 무서웠을 때는 사실은 정말 개처럼 잘 뛰는 축구여가지고 무서웠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서.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약간 로테이션 없이 풀로 달려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퍼져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중간에 좀 생각을 든 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뭐 관련 이슈 터진 이후부터 해서 가장 축구계에 큰 변화가 생겼던 게 선수 교체가 5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뭐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U20이라든지 뭐 이런 제약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5장의 교체를 쓸 수 있다는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에서 이제 조금 차이점이 나는 게, 최근에 이제 좀 잘 나가고 있는 팀들, 상위권에 있는 팀들, 이런 팀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체할 수 있는 카드가 5장이다가 보니까 나이가 많은 노장 선수들을 갖다가 실력이 좋을 때 오래 기용할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얘네들을 갖다가 로테이션으로 다음 경기 쉬는 게 아니라 조금만 뛰어도 70분만 네. 뛰게 하거나 60분만 계속 돌릴 수 있게, 계속 이 선수들이 선발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각 팀들의 기조가 뭐냐면, 나이 많다고 해서 그 선수를 이제 뭐 다른 팀에 판다거나 임대를 보낸다거나 2부 리그로 하거나 계약을 해자거나 이게 아니라, 보통 때였으면 안 데리고 있을 것 같은 선수들을 다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짧은 시간 안에 경기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 로테이션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5장의 교체 카드로 해서 그거를 활용을 한다는 거, 이런 좀 머리를 쓰는 프런트가 좀 있어야 되는 거야. 참 이게 아쉬운 게, 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생명 연장을 길게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5명으로 됐으면서. 근데 우리는 그 5명이 도입되기 전에 연기를 다 소모시켜버렸어요. 이게 너무 아쉽죠. 생각해봐. 지금 전북이라는 팀이 만약에 교체가 3장만 할 수 있었다면, 뭐 최철순, 김진수 이런 애들 진작에 갈아치웠을 거예요. 김진수는 데리고 갈 수 있을 터인데, 아마 최철수는 이미 예전역에 접었을 거고, 분명히 갈아치웠을 거고,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청용을 지금 안 데리고 지난 있어요. 시즌에 이청용 계약 뭐 딴 데로 뭐 보내거나 했을 거예요. 무조건 했어. 근데 그런 선수들을 다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이유의 원동력이 바로 교체카드 5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원 삼성도 그럴 수 있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미 다 갉아먹었으니. 이미 다 이제 거의 내구도 거의 빵 퍼센트로 찍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프런트에서도 꾸준히 생각을 하고 그 변화의 바람에 몸을 맡겨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그러지 못한 거. 어쨌든 뭐 세대 교체해야 돼, 젊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해야 돼, 이런 생각만으로 팀을 운영해 오니까는, 봐봐 지금 그 나이 많은 선수들이 요즘 팔팔 뛰어다니잖아. 저는 심지어 그 생각도 했는데, 신영민이 울산에서 작년에 나갔나? 하여튼 그랬잖아요. 울산이었나? 하여튼 그때 그냥 데려와가지고 쪼커 역할로다가 데려왔으면 했는데, 신영민은
반년 정도 저기 무적 상태였다가 천안으로 천안으로 갔잖아요. 갔지. 네. 어제 경남과 천안의 경기가 있었거든. 네. 천안이 신영민을 데려오면서부터 경기력이 많이 달라졌어. 그리고 신영민이 아직도 중미에서 좋은 조율 역할을 많이 하더라. 어제 그 신영민 보고 좀 많이 놀랬거든. 아직 쓸만하구나. 아, 사실 근데 우리도 지금 그거에 해당되는 선수가 한 명 있긴 하거든요. 김보경이라고. 좀 김보경도 좀 영리하게 쓰면은 불투스만큼이나 좋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시즌 초에는 김보경을 좋게 썼다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김병석 감독의 뭐 취향이 안 맞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바산이 아코스티 쓸 바에는 김보경이 더 낫지 않나 그냥 약간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그냥 패스만 넣어주는 역할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저는 그냥 안병준이 선발로 나와서 오랜 기간을 뛰면 김보경이 확실히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뛰는 스타일의 포워드가 앞에 있다면 김보경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카즈키하고 김보경하고 로테 돌리면 될 것 같거든. 아,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김보경을 사이드로 쓰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그쵸.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안병준이 공격수를 하면은 김보경을 밑에 놓고 고승범하고 카즈키라고 놓는 거죠. 저는 카즈키. 나는 이게 가장 베스트일 것 그래, 같아요. 근데 카즈키가 원래 일본에서 뛸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뛰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수비가 좀 되는 선수가 한 명 더 있으면은 카즈키를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뭐 그거에 옵션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카즈키랑 고승범 쓰는 게 좋은데 굳이 바꿀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제주전 한 판 이기다 보니까 우리가 요런 재밌는 상상도 좀 해보고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발칙한 상상이죠. 진짜 막 그 한석종이 진짜 정상 컨디션이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4-1-4-1 쓰면 정말 딱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론상은 그게 최고긴 한데 한석정은 야간 경기를 못 뛴다니 그게 좀 아쉽네요. 이게 너무 진짜 그걸 보고 싶어요. 한석종이 최고 컨디션일 때 지금 고승범 카즈키를 앞에 두고선 한석종이 플레이를 해주면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할까라는 게 막 두근두근한 거지 막 솔직히. 사실 이병근 감독이 사하나 좀 써보려다가 잘 안 됐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결국 미드필더가 없었잖아요. 미드필더가 없었고 그때 이제 4-1 자리에 놨던 게 이종성이었던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렇게 미들에서 조금 짧게 풀어가는 역할에다 수미가 가장 밸런스 좋은 게 최성근이긴 한데 근데 지금 언급한 그 세 명이 지금 다 못 나오고 있잖아요. 다 못 나오잖아요. 아이고야. 최성근은 지금 재활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고. 이게 바로 이 세 명이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이게 바로 김은선의 저주라니까. 그러니까 뭘 하고 간 거야 이 새끼는 이거. 야 그랬으면은 야 박종우라도 우리가 데리고 있었어야지. 아휴. 뭐 다 지난 이야기니까. 어쨌든 이런 기분 좋은 한판 승으로 수원 삼성이 또 한 번 좀 꿈꿀 수 있는 일주일을 또 만들어 준 것 같고. 광주전만 잡으면 그 다음에 서울은 지금 마태이가 가 있는 상태니까 이때가 기회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때 진짜 좁혀야 되는데 자, 정말 제대로 좁혀야 되는데 지난 라운드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꿀잼 이슈들이 쏟아졌던 건데 좀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좀 뭐가 빠르게 있었나요? 해주세요. 첫 번째 가장 큰 거 아닉수 감독의 사퇴. 아 맞다. 너무 빅뉴스였죠? 까먹고 있었어. 아닉스의 빡종.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봤어요. FC 서울 팬 누군가가 뭐 적어놓은 글을 하나 봤는데 뭐 며칠 기준으로 해서 뭐 좀 한참 전이긴 하지만 며칠 기준으로 해서 K리그 1 팀들이 따온 승점에 대해서 이렇게 순위별로 이렇게 쭉 해놓은 게 있었어요. 서울이 그날 기준으로 지금까지 했을 때 우리보다 승점 딴 게 적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최근 10경기에 되게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서울 팬들이 좀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위인데, 그렇게까지 나가야 됐나? 또 팬들은 그렇게까지 몰았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서로의 이거는 이제 상반되는 거니까. 이거 아닉스 축구 보면요. 우리 2021 시즌인가요? 박건아 감독 축구 같아요. 전반기 때 엄청나다가 똑같지. 그냥 주전 선수들 체력 소진 너무 심해가지고 갑자기 여름부터 날아가는 약간 그랬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닉스 감독의 사태가 약간 데자뷰 되는 게 뭐냐면요. 이임승 감독인데 이임승 감독은 빡종은 아니거든요. 그냥 뭐 인터뷰로다가 뭐 섭섭한 게 많다 이러고 나갔는데 시기상으로
이임승 감독이 나갔을 때가 수원 삼성 그 프런트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가지고 되게 난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아닉스 지금 나간 시점도 뭐냐면은 아닉스 뭐 재계약 안 한다 이런 얘기 돌고 뭐 다음 시즌 이정효를 접촉한다는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아닉스가 시즌 끝까지 있어주면은 얘네 하는 대로 원만하게 돌아가지만은 지금 저러고 나가면은 얘네 엿먹이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화도 났겠다. 어차피 여기에 계속 안 있겠다. 이러면서 빡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약간 MZ 퇴사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게 벌어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왜 그 안익수가 재계약을 뭐 서울에서 재계약을 안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한참 전부터 불거져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거짓이든 사실이든 그런 소리를 들으면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건 사실이겠지. 이미 재계약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시점이 지나버린 거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재계약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할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어쨌든 지금 어수선한 FC 서울, 우리가 이제 광주전 이후로 그 다음에 우리가 홈에서 치를 경기가 이제 서울과의 슈퍼매치인데, 김진규 대행이 수원 삼성이 가장 사랑하는 서울 선수죠. 포보스에서 선정했나요? 나는 걔네가 진짜 싫어요, 김진규가. 난 정말 싫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저는 백지훈을 되게 좋아합니다. 백지훈을 되게 좋아하는데 백지훈을 망쳐놓은 게 김진규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이제 감독 대행으로 아마 계속 있을 것 같고. 그 엿먹인 게 이런 거죠. 지금 중간에 감독 선임할 수도 없고 자기네들 구상해놓은 사람, 그렇다니 막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선임해가지고 시즌 몇 년 동안 끌게 하기도 싫고, 대안이 김진규 대행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또 이정효한테 얘기를 예, 했는데 해줬다고. 예, 이정효가 올 시즌에는 계약 안 한다라고 네. 확실히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항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 팬들이 그냥 재미삼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다음 차기 서울 감독에서 뭐 놀고 있는 감독들, 김상식, 이병근, 박건아 뭐 등등등. 김상식의 서울 와, 대박. 취임을 기대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이게 스토리 만들잖아요. 김상식을 한 번도 못 이기고 서울이 김상식을 영입했어요.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 경남FC가 천안하고 1대1로 비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경남 팬들이 무지무지 빡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겠다. 무지무지. 지금 몇 위로 떨어졌어요? 지금 4위였다가 3위로 올라서기는 했는데, 네. 문제는 그날 1, 2, 3위가 그 라운드에 다 졌거든. 근데 4위가 경남이었는데 이겼으면은 김천 바로 밑에 2위로 승점 차도 줄이면서 2위로 딱 안착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1대1로 비기면서 3위로 만족하고 날려버린 거야.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우리 2017년도에 이러지 않았나요? 아, 우리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밥상 잘 차려지면 잘 없잖아, 우리는. 그래서 지금 경남에 다 차려졌다 하면은. 정말 빡쳐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설기현이 K리그 1, 2 다 해서 가장 지금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오래 감독하고 있는 감독이거든. 몇 년 하고 있어, 지금? 4년째예요. 김기동보다 더 김기동만큼 했네요. 갈아치워야 된다고 지금 난리거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설기현 나가고 나서 바뀌면은 설기현이 서울로 탁 가가지고, 좀 그런 상상도 좀 해봤거든. 가능성이 없진 않네요. 서울이 김상식을 품어야지 리그에 흥행이 됩니다. 재밌겠다. 어쨌든 그런 좀 웃지 못할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좀 생겼고, 서로에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뭐 감독도 그렇고 팬도 그렇고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서울에 발생을 하게 돼서 조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웃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던 게, 이번 라운드 최고의 이슈가 이제 현대가 더비, 울산과 전북과의 울산에서의 경기였는데, 각 팀마다 꼭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일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모임에서, 우리 유명한 거 아는 거 있잖아요. 그 이동준 선수가 갈 때마다 카드캡터 이동준 해가지고 걸개 큰 거 있잖아요. 그거 버리고 간 거요? 그걸 이제 짧게 설명을 하자면, 원래는 이제 이동준이 부산에 있을 때 부산 POP에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소지하고 있다가, 울산으로 이적을 하게 됐을 때 울산에게 그거를 넘겨줬고, 이동준이 다시 헤르타 베를린으로 갔을 때 울산에서 그거를 베를린으로 보내주면서 독일 키커지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재밌는 이슈라고.
근데 다시 이제 이동준이 국내로 복귀하고 전북으로 가게 되면서 베를린에서 다시 전북으로 왔단 말이에요. 특히나 그 플랜카드, 그 걸개가 재밌는 게 처음에 부산 POP에서 그걸 만들었을 때 이동준이 그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동준이 막 그걸 안 좋아하니까 팬들이 20개의 공포를 기록하면은 떼주겠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15개로 합의를 보고 근데 그해 이동준이 아마 15개인가 넘었을 거예요. 근데 부산 팬들이 그래도 안 떼줬어요. 그 이유가 이동준 네가 그거를 떼달라고 해서 글을 쓴 건 있지만 거기에 부산 POP가 사인한 건 없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무효다. 하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뭐 그런 역사가 있는 걸개인데 그거를 인계받아서 관리해야 할 전북의 모임 내가 이름은 거론 안 할게요. 나만 얘기해줘봐, 나도.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거를 경기장에 놔두고 가버린 거야. 어머나. 끝나고 나서. 잘했네. 그래서 하필이면은 울산에 있는 그 울트라스 파랑이라는 소모임이 이제 그거를 수거를 해서 자기네들 모임이 그거를 쫙 펼쳐가지고 인증사실 찍어서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도 이거 놔두고 왔다는 걸 알게 됐고 그치. 그거를 다시 이제 돌려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울산에 있는 서포터는 그거를 부산에 마침 하필 그때 부산에서 그 울산에 와 있던 부산 POP 관련 있는 사람한테 그걸 인계를 한 거야. 어머나. 그 사람 뭐 정확하진 않아. 했던 것 같고 POP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뭐 지금 정확하게 돌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확인했던 바는 놓고 간 그 소모임 말고 다른 모임이 관리하는 조건으로 돌려줄 수는 있다. 뭐 요렇게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웃지 못할 예전에 한번 대전이 수원 와가지고 메인 걸개를 놓고 왔어요. 메인 걸개를 놓고 가가지고 메인 걸개를 놓고 가가지고 2007년이었나 2006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거를 돌려받으러 온다고 해가지고 진정한 빅버드 점령이었네. 메인 걸개를 쫙 바다에 깔아놓고 수원 팬들이 거길 다 밟고 지나간 다음에 그걸 줬어요. 그 유명한 쉐임 대전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때 대전이 얻은 별명 중에 하나가 쉐임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그 쉐임이 그게 더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시티즌의 콜 리더가 어디서 말했는데 나는 리버풀 팬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리버풀 유니폼 입고 오셨다며. 리버풀 유니폼 입고 난 리버풀 팬이다 그래버린 거야. 그래서 대전이 쪽팔리냐고 그러면서 쉐임 대전이. 그래가지고 쉐임 대전이 정말 빵 커졌던 이유가 좀 그래서 기억난다. 그게 2007년에 한꺼번에 다 터졌던 거야.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글 쓸 때 아무 의미 없이 리버풀 이야기가 막 자꾸 나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유사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고 근데 이제 그때보다는 이제 좀 더 신사적인 방향으로 뭔가가 이제 풀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때에 비해서. 착하네, 울산, 부산 애들. 근데 이제 울산 입장에서는 그럴만하죠. 만약에 울산에서 엄원상이 없었으면은 이동준이 정말 배신자처럼 생각이 될 텐데 엄원상이 있으니까 이동준은 별스럽지 않은 거야 그냥. 캐릭터가 거기에서 그 울트라스 파랑이 그거를 SNS에 올릴 때 동준아 너는 거기에서도 버림받니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뭐 어쨌든 그런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또 발생을 했고. 난 그 걸개가 계속 이렇게 이동준을 쫓아다니는 거를 중간에 얘기 듣다 보니 이쯤 되면 이동준이 그걸 갖고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했지. 자기가 챙겨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는 그 SNS를 통해서 그 울트라스 파랑 거기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놓고 간 그 전북의 뭐 거기 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 들어가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 물론 축구를 갖다가 뭐 상대 팀을 뭐 조롱도 할 수도 있고 비난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순순히 내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누군가를 놀리기 위해서 축구는 그냥 매개체로만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를 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막 재밌게 하고 이게 아니라 남을 조롱하기 위한 매개체가 그냥 축구일 뿐인 거예요. 그냥 들어가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그러니까 최근에 수원 삼성도 1년에 지난 시즌 안 좋은 일도 겪고 하면서 자정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특히나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모임들의 SNS 상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자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과거에는 뭐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그런 거 좀 자제하자. 나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축구장에 많은 팬들이 오는 여러 이슈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안 보다가 갑자기 딱 들어가서 그걸 보는데 좀 충격받았어요. 상당히 후퇴해 있나요? 분위기가? 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그러면 네가 왜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걸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사실 뭐 그 말이 맞기는 한데 뭐 어떻게 관심이 생겨서 한번 딱 들어가 봤는데 좀 많이 충격받았어요. 저는. 아, 축구는 그냥 하나의 매개체일 뿐인 거구나. 클린한 축구장, 클린한 문화를 만듭시다.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K리그가 뭐 작년보다 또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됐다라고 이번 시즌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K리그 선수들을 상대로 축구 카드가 나옵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 이탈리아의 파니니라는 업체에서 그 축구 카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할 건데 뭐 세븐일레븐이나 미니스탑 그 두 군데에서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사셨으면 좋고 그 트레이드 카드 있잖아요. 옛날에 왜 이렇게 뭐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막 애들이 막 그런 거 갖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농구에도 네, 있잖아요. 뭐 농구 이런 거. 미국 쪽은 그 카드가 선수 카드가 거래가 아주 활발하고 그렇죠. 진짜 비싼 카드들은 엄청난 가격에 그래 팔려요. 뭐 어쨌든 그런 거는 그 얘긴 뭐 들었어. 다들 뭐 아실 테니까. 근데 축구도 그래서 시작하네. 나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유치하고 한심하고 저런 종이 쪼가리 뭐하러 그거 저게 무슨 의미냐 이랬거든. 근데 그게 딱 판매된다라고 쭉 읽어보는 순간 머릿속에 아무 저항 없이 나는 몇 개나 살 수 있을까? 그 편의점 뛰어가면은 뭐 그 남아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약간 내면에 덕력이 있는 거예요. 오, 갑자기 나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구나. 가격이나 구성이나 이런 게 공개된 게 있어요? 예, 다 됐어요. 얼마씩 하는 한 팩에 1,000원이고요. 네. 그게 오. 이제 50개가 한 그 세트로 파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하나씩 또 살 수 있고 그걸 박스로 뭐 50개 다 살 수도 아우, 있고 뭐 막 그런 건데 천장씩 사는 사람 생기겠네 이거. 그 소준일 아나운서가 그 이번에 개인적으로 미리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카드깡 하는 거를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카드깡. 예. 진정한 카드깡이네. 그래서 뭐 보니까는 다양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음.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 네. 그렇게 좀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아, 염경이나 뽑아야 되는데. 그러네요. 뭐, 고승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게 돈이 안 돼. 염기훈 같은 카드가 돈이 되는 그러니 거야.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니, 돈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사실 K리그는 돈이 안 돼요.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런 거 관련해서 모으는 사람 중이고 뭐 해외에서도 이런 좀 해외 축구 선수 이런 거는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들 모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뭐 수집을 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지만은 진짜 뭐 재판매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뭐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까지는 안 될 것이다. 그거 좀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팬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신선하니까. 미니스톱하고 세븐일레븐을 통해서 9월 1일부터 이제 정식 판매를 한다고는 하는데 거기에서 파는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 초기 물량으로 파는 거에 대한 또 그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또 꾸준히 또 파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각 축구팀이 가지고 있는 그 샵들 있잖아요. 네. 축구장에 있는 샵들 거기에서만 또 판매하는 또 카드가 또 있고 그렇더라고요. 뭐 버전을 여러 개 만들었구나. 불포는 언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거는 9월 중순부터 그거는 그렇게 풀리는. 하여튼 뭐 그런 저녁에. 거를 보니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축구에 대한 동력 이런 거보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아이템이 나와서 좋은 것 같고 또 기존의 팬들이라면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축구라든지 내 선수라든지 K리그 전체라든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또 놀잇감 또는 뭐 아이템 이런 것들이 또 생겨서 좋은 것 같고. 혹시 우리 광고 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광고하던 톤인데? 근데 그리고 미니스톱이 지금 세븐일레븐한테 인수당해서 맞아요. 다 그게 미니스톱이 세븐일레븐으로 바뀐 데도 있고 미니스톱이 딴 데로 바뀌거나 이런 데도 맞아요.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 사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래서 이제 뭐 제가 이번 라운드 끝나고 나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한 게 네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이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신선하네요. 뭔가를 사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내일의 말처럼 요즘에 진짜 축구 보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한데 네. 이번 주 일요일에
팥빙수를 먹으러 이제 행궁동에 갔어요. 그래서 행궁빙수 와가지고 팥빙수를 먹는데 이게 와이프랑 저랑 둘이 앉아서 먹는데 그 옆자리에 한 20대 중반에서 많이 먹어 한 26, 27, 28 이 정도 돼 보이는 친구 남자 1명, 여자 2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빙수를 시켜놓고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여기는 워낙에 좀 핫한 데니까 그러고 먹고 있는데 그 셋이서 축구 얘기를 하는 거야. 그저께 경기장 갔더냐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전혀 축구 얘기를 안 할끔 생겨 있는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게 생긴 관상이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관상이 축구 그렇게 생각하죠. 형은 살아있지 않을 것 같은 관상인데 왜 살아있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 이렇게 대화를 듣는데 네. 그냥 뿌듯하더라고요. 그냥 뿌듯하기도 하고. 어디 팀이던데요? 또 수원 경기 얘기한 아, 거예요. 우리 수원 경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눈물을 흘리신 건 아니고. 아니 그거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내적 친밀감을 쌓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치. 옆 테이블 계산해주시고 막 이런 거 아니죠? 그렇게까지는 뭐.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 또 오지랖 부린다고 가가지고. 그치 그럴 사람은 근데 아니야. 이슈가 있어서 재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붐이 이르는데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번 라운드에서는 우리 경기만큼 재밌게 본 게 포항이랑 대전 경기. 저 미친 경기. 미친 진짜 경기. 재밌게 봤어요. 그 포항 감독 김기동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우리 선수들이 장난쳤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경기가 그 경기 아니에요? 네. 와 3대0으로 티아고가 헤트트릭을 했음에도 결국에는 아니 옛날에 포항의 완델슨 해트트릭 해놓고 나서 5대4로 졌던 거 비슷한 거네. 포항이 3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대전에서 3대0으로 따라왔다가 마지막에 정말 끝나기 몇십 초 남겨놓고 그날 처음으로 경기에 투입된 신입 선수가 헤더로 골을 넣어서 4대3으로 포항이 이긴 거예요. 그 선수도 그 포항 유스 출신의 뭐 선골 네, 출신이던데. 맞아요. 해외 갔다 왔다고 들은 건데. 그리고 저기 대전 해외에 브레멘 있었나? 하여튼 뭐 그랬던 너무 재밌게 봤어요. 데뷔전 데뷔골. 근데 그게 극적인. 만약에 우리 팀이 거기에 4나 3이었으면 난 죽었을지도 몰라. 거기서 쫄려가지고. 나 오래 살으라고 그냥 1대0, 뭐 1대1, 2대0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우리 팀이. 저는 이번 주 경기가 우리 경기 빼고는 그 현대가 더비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현대가 더비를 보면서 사실 저는 이동준 선수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신의를 저버리는 선수를 계속 좋아하진 않는데 엄원상이 펄펄 날고 이동준이 절절 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유, 그 그게. 재밌었겠네. 저는 현대가 더비가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요? 저도 현대가 더비가 오늘 이번 라운드 제일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항과 대전 경기 보고 나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야, 엄원상 진짜 야. 솔직히 근데 남의 팀 경기 봤는데 골잔치 열리면은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뭐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리 쭉 뻗고 재밌게 보지. 근데 우리가 당사자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4점 넣었는데 계속 먹히고 있어. 그 대전에 그 3골 넣은 사람이 티아고예요? 티아고 두 번째 골인가? 왜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어떻게 그게 골이 들어가지? 나는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찼는데 골이 들어가지? 걔는 그것까지 했는데도 팀이 못 이기면 수원 와야지. 외계인인가? 막 이러면서. 수원 와야지. 티아고 진짜 탐나더라. 아, 그래요? 네. 제가 왜 저렇게 막 목에 핏줄 세워가면서 그렇게 티아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티아고는 저기 대전 갔으니까 이제 경남에서 수원 올마단 글레이손을 빨아야 되나요? 걔 어제 병신이었어. 아 그래요? 오면 안 돼요? 이제 누굴 빨아야 돼요 경남에서? 내일님 스카우트 해도 잘 할 것 같아. 그래도 50%는 맞추잖아. 아, 50% 맞추면 대박이네. 그래, 잘 맞추네. 잘 맞춘다니까. 50%면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잘할 수도 요새 있고. 왕빵님 때문에 네일 포인트가 돼가지고 내가 요새 근 한 일주일 동안 유니폼만 팔고 있거든요. 사장님이고요. 직원이에요. 네일 포인트 돼가지고 내가 제가 갖고 있던 유니폼을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10개 중에 7개 팔았어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7대3 하기로 했습니다. 아 쉽지 않더라. 내가 이제 불포 욕 안 하려고. 야, 그 파는 거 그 만만치 않더라 그거. 풀거래도 들어온다며? 와. 쿨거래 얘기 좀 해줘봐. 안 돼. 그거는 혹시나 또 그치. 그건 안 돼. 쿨거래는 파는 사람 기준입니다. 사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쿨하게. 내가 이거 뭐 혹시나 뭐 그 들으시는 분이실 수도 있고 뭐 해서 내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내가 장난치신 거겠지 설마. 에이 설마 내가
네. 정만님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작 아니고 진짜로. 풀거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요즘 그 네일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막 던지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뭐 아무튼 뭐 그게 또 어떻게 보니까는 수원삼성 팬들이 또 수원삼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도 생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뿌듯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좀 좋아할 만한 사람한테 갈 수 있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도 받고 이렇게 막 좋아하시고 뭐 이런 모습들 그쵸. 보니까 예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왜 정리를 했냐면 많기도 많았지만 수원 팬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다 접어서 가방에 꾸깃꾸깃 넣어놓은 지 몇 년 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유니폼들한테. 그래서 가치를 찾아서 좋은 주인한테 가라. 입양을 이제 보내는 거죠. 저렴한 가격에. 우리 아들도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왜요? 그 리웨이펑 네. 사인 유니폼을 네. 뭐 잠옷을 입고 있나요? 거의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에 이러고 나 진짜 내가 이제 사인 보여요? 경매로 26만 원을 주고 한 것들이. 와. 그 정도면은 어. 저기 무슨 어디 파병 나가는 전령 아닌가요? 뭐 이게 지령 같은 거 이거 넣고 막 아니 다니는.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 사인이 많이 지워져 있던데. 예,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한 경기 또 이기고 나니까 이렇게 즐겁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그 그라운드 안에서 죽어라 뛰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 광주전이 기대되고. 이번 승리가 참 그 전이랑 좀 다른 게, 그 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거지로 이겼다라는 느낌이나 아니면 잘 버텨서 이겼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번에는 1대0으로 이긴 게 좀 아쉽다. 뭐 2대0, 3대0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승리였던 것 같긴 해요. 무엇보다도 감독의 용병술이 통한 느낌? 그러니까 그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가 100%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병수 감독이 밀고 당기는 거 잘해요. 보면 불투있어 안 쓸 것처럼 그러다가 골 한 번 넣었더니 내가 본 골 중에 제일 아름다운 골이다 그러고. 여튼 불투있어의 행보가 이제 또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병준도 몸이 좀 더 좋아질 것이고, 네. 그리고 권창훈도 복귀 소식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부상했던 선수들이 하나 둘씩 복귀를 하기 시작하는 상태가 되면 너무너무 뿌듯하네요. 나 지금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렇게 합류하는 선수들이 지금 우리가 그라운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남들보다 한 발 더 뻗고 땀 한 방울 더 흘리는 것밖에 답 없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들면서 지난주 우리 방송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한번 쭉 훑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월 15일자부터 읽겠습니다. 자, 수원블루사나이님, 저희 13화에다 1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이어서 14화에도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격후원 해주셨네. 네, 감사합니다. 서사계님 12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숯불은 고기친구님이 1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해요. 닥터우님이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주말에 숙봉 가득 재수들이 되기를. 그렇게 됐네요. 승상 챙긴다면 숙봉 가득 도리님 나와주세요. 숙봉 텐션 가득 채워주세요. 했는데 야, 안 보나봐, 이 아저씨가. 아니 도리님이 요새 바쁘셔. 네, 오늘 바쁘시다고 뭔가 해서 책임지러 가셨어요 지금 네. 서비스 하러.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맞지? 책임지러 서비스하러 갔지. 그리고 도리님은 언젠가는 나오실 거예요. 네네. 다음 주에 오신다고 네.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다음 다음 주에는 주에는- 꼭 네. 올게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저하고 저희 손톱이 차면 되겠네. 제가 다음 주에는 못 나와가지고. 나 저기 서울 어디 뭐 좋은 데 간다면서요? 좋은 데가 아니고 교육받으러 가요. 서울 응원하러 간다는데? 아, 그렇구나. 아닉스 보러 이참에 갈아타는 거야? 색깔 네, 바꾸는 아닉스 보러 갔는데 익수 남아! 서울 가가지고 김상식 감독의 선임에 대한 중요성을 좀 역설하고 어이씨, 같이 가, 그러면, 씨. 같이 가. 나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 니네 팀 김상식이 전북 감독을 한 번도 못 이겼는데 데려오면 얼마나 대박이겠냐고. 그 김상식이 전북에 이르가고 있을 텐데 데려와봐. 재밌겠다 네. 진짜. 그렇게 이제 가스라이팅 하러 갑니다. 네, 미친 사람들이야. 파이팅! 그 다음에 혼자 직관노님이 꼴이라고 올려주셨고요. 가로치고 지난주에 길다에서 줄인요라고 남겨주셨네요. 그 다음에 또 남겨주셨는데요. 매주 한 군데씩 경기장 근처 맛집 소개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뭐 차차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도? 어렵지 않겠죠? 행공빙수. 하나 말씀해주신 빙수. 하나 더 있어요?
빙수집인데 행궁빙수의 이름이? 행궁빙수예요. 그냥 행궁빙수. 사실 수불 미식회 오너는 우리 종마 형님이시죠 원래는. 맞아요. 네. 다시 그랬습니다. 부활하나요? 수불미식회? 해요. 네, 파이팅. 예, 그 다음에요. 혼자 직건너님이 또 수원 이길 제주 있어라고 남겨주셨네요. 이겼습니다. 파이팅. 네, 그리고 비틀즈님이 1,4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경기장 환경 문제는 스포츠 관련 건축물 증과세가 붙는 현재 구조와 수산 프런트보다 더 철바통이 재단 직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어렵지 않을까요? 하고 남겨주셨네요. 그러게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네,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왜 남의 밥통은 맨날 다 철밥통이야? 예. 그 다음에 비틀즈님이 또 다시 또 1,4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그 다음 댓글은 감사. 네, 감사합니다. 불금 어떻게 즐기게 될지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참고로 그날 우리가 주말 경기가 아니라 금요일 경기였잖아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맞아. 수원 삼성 팬들이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원 없이 즐길 수 있는 한 경기 맞습니다.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 금요일날 그렇게 해서 이기고 있으니까 주말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주말에 행복하더라고요. 그치. 너무 까뿐하고 제가 원래 요즘에 축구가 우리 삶에 피폐하게 만들면서 남의 팀 경기 안 보거든요. 남의 팀 경기 오랜만에 봤어요. 진짜 여유있게. 네. 와, 진짜 일요일날 저녁 경기를 이기면 이긴 감이 너무 짧은 거야. 그렇죠. 이게 근데 금요일날 이기니까는 와, 진짜 되게 길게 하더라고요. 가더라. 그 다음에 게임이나 하자님이 1,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재용 언제나 수원 삼성 투자해 라고 남겨주셨네요. 모두의 바람이죠. 수원 삼성 투자해. 모두의 바람이죠. 모두의 바람. 이상입니다. 네, 뭐 요렇게 뭐 이번 주 녹음 이렇게 재밌게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수원 삼성 아니 우리 제수들 유튜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그 항상 올리는 우리 PD 양반이 그림도 재밌게 우리 뭐 이렇게 쭉 말하는 내용 중에 재밌던 부분 있으면 그것만 따로 발췌해서 아, 나 겁나 맘에 안 들어. 와. 아, 나 겁나 맘에 안 들어. 정준하 되셨던데. 그 관심 가져주는 게 어디예요? 와, 돌아버린 줄 알았어. 넌 언젠가 한번, 그 재밌는 것들도 이렇게 올리시고 하니까는 거기 그 제수들 유튜브에도 들어가셔서 한 번씩 좀 봐주시고 또 꼭 제수들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제수들 인스타그램에도 똑같이 올라오고 하니까 그런 거 보시면은 네. 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하시면 뭐 더 우리 컨텐츠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쵸.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나는 그 왕빵 나온 그 짤을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보다 봤거든. 핸드폰을 떨어뜨리면서 박수를 쳤다니까. 아니 나는 진짜 그 빵이 왕빵일 줄은 몰랐다. 네, 빵에다 왕가시였어. 오! 왕빵! 그러는 그거 뭐 그리고- 캐치플레이라 그러나 그거? 정말 열받은 게 지난주에 올린 거 큐 그려놓은 거 보고서 열이 확 받아버렸어. 사실과 다를 수 있대잖아요. 와, 근데 비슷해요. 또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비슷해요. 직감당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하려고. 그게 짜증이 나는 거야. 완전 직감당이야. 틀리다면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닮았어. 나도 닮은 거야. 내가 미치겠는 거야. 나는 그 무엇보다도 저기 네이비님이랑 도리님 그려놓은 거 있죠 예전에. 그거는 진짜 실사판. 그 실사판처럼 묘사를 한 거죠. 네. 묘사를. 너무 똑같이 잘해. 생겼잖아. 너무 그 느낌까지 살렸어. 다음에 이제 괴물은 어떻게 그리려고 그러나? 괴물로 그리겠죠. 내가 아까 하이 빅스비 해서 괴물한테 전화해달라 그랬더니 얘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대화가 마음에 안 드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빡종인데 이것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스, 아니스. 사퇴한다 쟤. 이거 빵 먹어요. 멈추지 않는 아시아의 챔피언 중동에서 호주까지 수백 번을 이겼지 종합운동장부터 빅보드까지 We are loyal supporter 그 이름 수원 알레